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수 집도입니다. 제가 요즘 출장이 길어졌어요. 속아서 갔어요. 속아서 사기당해서 뭐 잠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꽤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PC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김에 이제 집에 올라와서 컴퓨터를 보면서 뭐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서핑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게 이제 ATC 2급 시험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ATC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동영상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한번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ATC 2급 시험지죠, 이게 보면. 그리고 질문 내용이 프론트 뷰 그리고 라이트 뷰 그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탑 뷰를 그리려는데 이게 좀 어렵대요. 이 수직선, 탑 뷰에서 수직선은 작업을 다 하셨는데 그 가로선, 라이트 뷰에서 투영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어떻게 좀 고민을 토로를 하셨네요. 제가 이거를 제가 시험을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오래전인데 시험을 봤어요 한번. 그래서 물론 합격은 했죠.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들을 많이 가주셔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 시험이. 그래서 2급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2주인가 1주 후에 1급 시험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합격을 했고요.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왜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캐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저도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다시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방법론으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시험 볼 때는 중얼중얼 안 하겠죠. 근데 시험을 보면 가장 먼저 치수들을 좀 대충 파악을 해봐야 여기 치수가 많네. 라이트 뷰에도 치수했고 탑 뷰에도 치수 이거 하나 있네. 이거 왜 줬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 그리고 라이트 뷰 그리고 탑 뷰로 가자.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경사면을 찾습니다. 경사면을 찾아볼게요. 탑 뷰에 어디가 경사가 졌을까?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이 파란색 부분, 여기 경사. 그리고 주황색 부분, 여기도 경사. 그 다음에 라이트 뷰 보니까 이 연두색도 경사네요. 이런 된장 이러겠죠. 이렇게 경사가 지면 좀 깔깔해요. 제가 봤을 때 깔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을 파악을 하고요. 경사면이 또 없나 파악을 합니다. 계속 파악을 해보니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프론트 뷰에서 보니까 가려졌겠네라는, 왜 밑에 있으니까요. 프론트 뷰 여기가 제일 높고, 그래서 이 부위가 경사면인데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여기가 실선이고 여기는 히든선, 숨은 선이죠. 뭐냐면 이 초록색 면 보시면 아까 여기 경사 줬잖아요. 파란색, 초록색 다. 근데 이 초록색 면이 경사가 졌으니까 여기도 경사인데 요 부위만 보이는 거예요. 탑뷰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히든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사가 졌지만 여기는 탑뷰에서 보이고, 이유는 이 연두색으로 된 부위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찾습니다. 탑뷰에서 보니까 여기가 경사예요. 그러면 얘가 옆면이 잘렸고 20도 각도로 얘 두 개가 잘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파악을 하고 더 이상 경사가 없으면 수평면을 확인합니다. 저는 수평면이 어딜까?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서 보면 수평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부위네. 그러면 이 선이 45도 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 이 하에 여기랑 맞닥뜨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하지만 그럼 얘는 여기는 수평면, 그 다음에 밑에도 있죠. 여기 뭐 보시면 EV나 EV 수평면인데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안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수평면 파악하고 이제 특수한 부위, 특이한 부분, 타원이 들어가면 타원이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원이나 특히 타원이 있으면 그건 세트예요. 100%는 아닌데 여기 지금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한 부분에 타원을 넣어요. 이 시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이 부분이 경사가 안 졌으면 직선으로 그냥 보일 거예요. 이 타원이 아니고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얘가 경사가 졌잖아요. 초록색 면이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시험을 왜? 그래야 타원이 들어가고 타원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어떤 이 문제를 그 해석하는 능력을 이 ATC 시험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이 있는 거예요. 세트예요. 원과 타원은 항상 같이 나온다는 뭐 단순 뭐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나만의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타원이 있고 여기가 히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파여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이면 얘가 실선으로 나올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연관된 선을 찾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 원하고 연결됐을 거야.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부위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서 이 부위 요 부위가 파였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쭉 안 파이고 요만큼 파였으니까 이 선이 여기랑 맞닥뜨리겠구나 해서 이런 식의 착안을 할 겁니다. 100%안 맞아도 됩니다. 이 시험은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그리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유추를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점이구나. 유추를 하고 또 다른 부위를 찾아봅니다. 어디가 파였을까? 여기 이 부분이 여기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숨은 선이면 여기 또 파였나? 보면 프론트 뷰에 보니까 여기 숨은 선이 보이죠. 그러면 얘가 가려서 이 선이 이 부분 한 부분만 파였다는 게 이렇게 이 부분만 파였다는 이유가 얘가 가려서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파였구나. 근데 그 부분이 라이트 뷰를 보니까 이 부분이구나 라고 또 역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 볼 거예요. 대충 맞네. 대충.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착안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생각을 한 5분 정도 3분 5분 정도 해보세요.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이 선 대충 맞아 요 정도로 머릿속에 살짝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론트에 선이 많으니까 치수가 많으니까 얘부터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나든 작업을 해서 일로 가보자. 라이트 뷰 하고 탑뷰로 넘어가자. 이제 그렇게 착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여기 이 도면에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테두리가 그게 이제 A4 사이즈 보통 나오거든요. 예전에 A3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렉탱글로 저는 297에 210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축척이 2분의 1 그건 뭐냐면 그냥 1대1 사이즈의 이 도면 이 작업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객체의 크기가 안 들어가니까 2배를 해주시면 돼요. 297, 210 제시된 사이즈의 축척이 2분의 1이면 2배, 2. 그 다음에 3분의 1이면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배를 해줄게요. 하고
이 안에서 이제 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딱 들어오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배치 탭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돼요. 안 헷갈리고.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제가 만약에 푼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뷰를 먼저 그릴게요. 프론트 뷰를 그릴 때 어떤 방법으로 그릴지 또 한 1, 2분 봅니다. 치수를. 그러면 높이가 안 나왔어요. 가로는 이걸 시작을 하면 되는데 높이가 안 나왔어. 그러면 라이트 뷰를 보면 얘는 나왔는데 이 전체 높이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런 된장 이럴 거예요, 제가. 뭐지? 뭐가 있네. 그러면 보면 65도에 길이가 127도인 선을 그릴 수 있는 데이터를 줬죠. 그래서 이 선을 133짜리 선을 그리고 여기서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 선을 그리면 이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133 해서 극좌표 사용하죠. 127 길이의 각도가 수평이 180이니까 65를 빼면 115도죠. 그러면 115도. 그럼 이게 이제 높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쭉 그려갑니다. 62, 길이 62 그리고요. 얘도 극좌표죠. 98, 길이가 98이고 150도인데 캐드는 세시를 0도로 기준으로 하고 시계 방향 각도는 마이너스 각을 붙여주면 되니까 98 이제 극좌표 사용해서 98 그려주시 98에 각도를 마이너스 150을 줍니다.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이제 치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치수가 있는 거 35를 올려주고 여기도 각도가 있어요. 40도. 그러면 여기에 수평선이 있으면 40도가 되죠. 이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어떤 수학 원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수평선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40도니까 라인을 그려서 로테이트로 40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 주시고 정리하시면 이 프론트 뷰에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선. 요선은 아까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이 깎인 20도 깎인 선 때문에 생긴 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쭉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숨은 선을 그릴 건데 아까 분석을 했죠. 한번 얘가 같은 계열이다. 그러니 이 선의 높이를 알고 싶으면 78도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높이 78 주시고 여기에 이제 치수를 써줬죠. 78 가라고. 이렇게 해서 옵셋 78 해서 선을 정리하고 얘를 이제 히든선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42 하면 프론트 뷰가 끝난 거예요. 그 분석을 해서 물론 저는 뭐 캐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하고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전에 뭐 그래서 빠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 정도 속도는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초반에 이제 그런 아까 제시한 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의심이 들면 중간중간에 치수를 확인하세요. 65도 이렇게 물론 다 그리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아이고 선형이 아니죠. 치수해서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번씩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가 완성이 됐으니 라이트를 그려볼게요. 라이트 뷰를. 자, 라이트 뷰가 98을 제시해줬죠. 길이를. 그럼 저는 이제 가운데 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작업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각형 안에 중간에 가게 돼요. 이 선이. 그래서 옵셋
98 나누기 2 합니다. 옵셋에서 나누기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옵셋 나누기 98 나누기 2에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98이 돼요. 그래서 제일 외곽선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라이트뷰의 제일 큰 사각형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 78에 40에 20 줬죠. 그러면 60이죠. 여기가 옵셋 60 하고 그 다음에 78 옵셋 78 해서 정리해 주고요. 얘가 68이니까 22도죠. 22도. 그럼 로테이트 얘를 22도 해줍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확인할게요. 맞죠? 아이고 작아서 안 보이나? 잠깐만요. 보시면 각도 자 68도 맞죠? 그리고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 요 40간선. 지금 이 부위가 아까 분석을 했을 때 얘랑 관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거죠. 자, 얘가 얘랑 관계가 있구나 하니까 요 높이가 제시가 안 됐는데 요 높이는 당연히 여기서 따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투상도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그러면 옵셋 40 해볼게요. 40 하고 선은 여기서 따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요 히든 선들, 그릴 수 있는 히든 선들은 따오세요. 근데 보시면 요 히든 선은 여기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표현하자면. 그러면 요 숨은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이 얘 두 개가 아이고 파란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제가 요 두 개의 선이 맞고 요 두 개의 선이 맞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중간에 히든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그냥 찾아도 돼요. 이 점들을 찾아서 그럼 이 선이겠구나.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그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은 얘랑 연관이 되어 있고 얘랑 연관이 요 대각선은 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이를 찾으려면 이 탑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안 되겠다. 탑뷰를 먼저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얘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점이 선이. 근데 그냥 이 정도 되면 날려보세요. 선을 날려서 관련된 선들을 찍어 보시면 얘랑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선을 못 찾잖아. 이 선은 수직이나 이 대각선은 이 탑뷰에서 나오는 관련이 좀 되는 선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지워 놓으세요. 그냥 이러고 나서 탑뷰 작업을 해야 얘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탑뷰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탑뷰의 제일 넓은 폭 요 높이는 98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이거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는 98 나누기 2를 해서 가운데로 보기 좋게 그냥 보내려는 겁니다. 가운데로 보내려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98 해주시고 외곽선을 만듭니다. 저는. 자, 이렇게 이게 탑뷰의 제일 큰 크기. 여기서부터 이제 깎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상의 핵심인 45도 선을 전 길이를 200에 40도로 줬어요. 이거 X선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길이 200 주고 45도 선을 여기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탑뷰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요 평면, 수평면을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 올리고 여기서 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뷰에 보면 20도라는 선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림에서 선 하나 그려서 로테이트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찾아야 되죠.
얘를 마무리하려면 그래야 요 대각선도 그릴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요 점을, 이 수평선을 찾으려면 라이트 뷰에서 선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선과 관련된 부위가 프론트에서 이 선이잖아요. 요 점. 그러면 선을 여기서 그냥 날리세요. 자, 만났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선에서 하나씩 날리는 거예요, 선을. 그 질문하신 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얘를 잘라내세요. 그러면 이 끝점이 여기입니다. 이 선이. 그 다음에 원하는 선을 원하는 점을 찾았으니까 요 선을 그리세요. 요 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럼 지워주고요. 그리고 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 점. 요 점. 그래야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선과 관련된 게 이 선이잖아요. 요 점. 여기서 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트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선을 하든 작업을 할 걸 찾는 건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요 선을 찾아야 되는데, 요 선은 이 원이냐, 이 선이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요. 자, 이 선을 찾았잖아요. 원. 그리고 얘가 원과 관련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당연히 이 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미리 아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선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럼 필렛하면은 일단 여기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 선을 잘라서 이제 히든 선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실선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점에 요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요 부위는 이 선과 관련이 있고, 라이트 뷰에선 일로 가야 되죠. 이 선과 관련이 있으니 선을 날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냐면 여기서 선을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라이트 뷰로 가는 거예요. 높이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시면 지금 요 부위가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요 점.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냥 선 내려주면 돼. 이게 여기랑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미 맞춰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하시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세요. 투상은 결국 선에 나중에 숫자 이렇게 세보면 다 맞게 되거든요. 얼추 형태 보는 거예요. 얼추 형태를. 이러면 안 되지만 정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부위만 남은 거잖아요. 요 부위 두 개. 그러면 아까 여기 이 분석했던 거 딱 이 두 부위가 남은 거예요. 요거랑 지금 요거랑 무슨 소리죠? 딸랑이? 요거랑 요 부위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드렸죠. 이게 관련이 이런 선들이 얘랑 관련이 있고 얘가 얘랑 관련이 있다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따오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그려볼까요? 여기를 일로 가야 편할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 부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선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따옵니다.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따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관련이 있는 선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어 놓을게요. 이 선이죠. 이 선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 선. 그 다음에 얘하고 이 선이죠. 이렇게.
형태가 보이시나요? 헷갈리죠? 하나씩 할게요. 뭐냐면은 요선 EV를 먼저 해볼게요. 이 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 선을.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만들고자 하니 아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서 얘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그냥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 점에서 똑같이 보내요. 얘는 당연히 만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까 따왔으니까. 그럼 이 점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줘요. 한 바퀴를 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럼 요 지금 기억이 요 니은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트림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투상은 이 시험은 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틀려도 돼요. 그냥 지웠다 폈다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지웠다 치고요.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요 파여 있는 선을 뭐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선이나 이제 요거죠. 요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타원을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타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 반지름이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있잖아요. 타원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타원이 뭐 이렇게 있다 치면 타원은 중심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꾸 이거 시든 선이라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타원을 그릴 수 있죠.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점을 찾는 거예요. 타원이. 지금 이 형태가 어떤 거냐면 지금 결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세 점을 찾으시면 돼요. 요 선, 이렇게 세 개. 이 두 선을 찾아서 연결해 버리면 이 세 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ATC에서 이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 세 점을 찾는 건데 그 점을 중심점은 원의 중심 여기죠. 자, EV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끝점. 자, EV요. 이 점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점을 찾으려니 이 점은 라이트 뷰에서 가져오는 건데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EV예요.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 선을 날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큰 반지름 점과 중심점과 작은 반지름 점 요 세 점이 나왔죠. 그게 어디냐면 자 EV예요. EV 이 세 점을 찾는 겁니다. 세 점을 그 연관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이거 없다 치고요. 먼저 반지름이 그 42인 원에 여기 중심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면 자 여기 됐죠. 그러면 헷갈리시면 원래 이렇게 하시면 더 헷갈리고 도너츠 이러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찾으려니 이 점은 원의 끝에서 잡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그냥 카피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위가 필요하잖아요. 요 부위.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뷰로 보내서 라이트 뷰에서 45도 선을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당연히 이 점이죠. 이 점. 우리가 작업을 했죠. 여기서 돌려서 여기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지워주고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이제 타원을 그려볼게요. 중심이 여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트림해서 이걸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만큼 뚫렸잖아, 바닥에서 파였잖아요. 요 선도 역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서 따와야 되는데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역시 탑뷰에서 이 수평선은 라이트 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과 관련된 게 이 두 개의 선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손 날려보세요. 여기서도 날려보고, 여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럼 관련된 게 이 선이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정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작업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연습을 하시면은, 대신 연습을 하시는데 좀 분석을 좀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형태고, 라이트 뷰, 탑 뷰에서 수평선은 라이트 뷰에서 가져온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여기 이제 대각선이 나왔잖아요. 이 두 대각선하고 요 시든선. 그럼 이 선을 찾는 거죠. 이 선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는가? 그런 걸 찾는데, 요 선을 보시면 이 선과 관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이 선에서 날려보는 거예요. 나한테 빠진 선이 어떤 선인가? 날려보는 겁니다. 아, 얘는 얘고, 정의 못 찾겠다 그러시면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선, 그리고 얘가 의도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 선에서 다 따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이 끝이 어딜까? 어디를 의미하는 선인가? 이게 여기서 찾아내셔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인데, 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투상에 있어서의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상에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선을 계속 날려보세요. 정의 못하겠으면 날려보세요. 관계에 있는 선들끼리 날려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답이 안 보이네요. 이 선이 뭘까요? 제가 답이 안 보이네요. 뭐죠 이게? 이쪽부터 할게요. 저 멘붕이 왔어요. 자, 이 선은 요 두 개의 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가져가 보고요. 그래서 선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요 선 완성된 거고요. 요 점이 이 부위에서 날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 선의 끝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못 찾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찾아야죠. 여기서 선을 날렸으니까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날렸죠. 위로 올려봐요. 아, 이 두 개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얘는, 아이고 지울게요. 얘는 이 선이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제가 찾았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 아이고, 연결을 해 주시고 히든으로 바꿔 주시죠.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요. 얘도. 그러면 자, 이 선 똑같은 방법으로 착안을 해낼게요. 제가 이 선이 이 선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우리가 미리 그어놨죠. 이 선 그린이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을 날려보죠. 날려보고, 여기서 날려보고, 얘는 여기고, 이상하다, 안 맞네, 계속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지금 저도 찾고 있죠. 실제로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과 관련이 있나? 이 선과 이 선이 얘고, 이 선과 아니고, 이상하네, 여기 어디쯤인데 거꾸로 날려봅니다. 아, 그럼 이 선인가?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부위를 대강 잡아서 정이 모르겠다 그러면 거꾸로 날려보세요. 갑자기 이 선은 이 부위네요. 아이고, 네, 이 부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헷갈렸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렸던 내용을 저도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선과 관련이 있어요. 자, 맞죠? 이 선의 높이, 이 선인데 얘가 제가 엄한 데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 두 점, 이 점이나 이 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점은 여기가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근데 그럼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보시면은 이 부위를 찾고 이런 부위를 찾을 때 연관된 선, 자, 이 선이 연관됐어요. 그러면 이 끝점이든 이 점이든 여기서 선을 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 안 되면 날려봤더니 이건 없는 선이고, 자, 여기요. 날려봤더니 얘는 일로 가고, 그러면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얘랑 연관이 되어 있나? 이렇게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선도 날려보시고, 자, 이 선도 날려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계속 여기를 맞아떨어지니까 얘는 관계가 없고, 이 선이구나. 유치하지만 이런 방법을 저도 순간적으로 아까 막혔을 때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만, 요 밑선, 이 선을 찾을 때 어느 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날려봐요. 얘는 아니죠. 얘 아니죠. 이 선이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정말 모르겠다면 그렇게 찾으시라는 거죠. 얼추 비슷해. 그럼 잘라요. 그리고 이 점, 이 점, 얘는 뭐지? 그러면 얘와 관련된 선, 이거 미드 포인트 잡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자,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뭐지? 올려보세요. 여기서 올려보세요. 자, 얘는 이 선이구나. 아니야. 지우고 이 점, 이 점, 얼추 비슷해. 정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은 붙고 봐야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방법론들은요, 지금 시간도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히 투상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정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연관된 선들에서 한 바퀴 돌리면 다 맞아 떨어져요. 뭐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들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45도 선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다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부위들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해서 의심이 들으실 때 있잖아요. 채점이든 뭘 할 때 의심이 제출하시기 전에 이상해 그러면 시간이 아이고 미드 포인트 이거 없애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사각형이 형성이 돼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45도 선 때문에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 날려보세요. 관계된 부위들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시면 선들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탑뷰에서 수평선은 당연한 게 라이트뷰의 수직선에서 따온다는 거. 그 다음에 탑뷰에서 수직선은 프론트뷰의 이 점에서 따온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정확히 말하면 이 수평면의 이 끝점들에서 선을 따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딱 그거 여기 이게 뭐죠? 이 라이트뷰에서 선 따오는 거 그게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저도 이런 뭐 강사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요 부분에 약간
버벅대고 헷갈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보시면은 요 선을 찾으실 때는 보시면 아까 얘는 원은 다 얘랑 관계가 있는 선이니까 남아있는 선에서 찾는 건데 가장 낮은 높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 하실까봐 그런데 지금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라이트 뷰에서 보시면 높이를 보시면 하나 두 번째 선이죠. 하나 두 번째 선 이걸 그릴 건데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두 번째 점을 찾으시면 돼요. 높이로 따지면 이 점, 이 점. 이게 두 번째 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이 점. 여기 대각선이야? 이게 대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20도로 쳐졌잖아요. 뭐냐면 여기죠. 지금 탑뷰에서 20도로 각도를 쳐버렸고 그럼 얘가 대각선이 됐죠. 그 얘는 뭐냐면 요 부위가 지금 20도로 각이 쳐졌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틀려지니까 이렇게 이 면이 보시면은 이 면이 똑같이 경사가 졌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맞죠? 이 선이 따왔고 그럼 요 부위 여기서 요 부위도 지금 결과적으로 요 남은 요 부위를 얘는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이 선에서 따와서 이 선에서 이렇게 내리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투상은 좀 이해를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방식대로 꼭 안 하셔도 되지만 정의 내가 이게 지금 저도 그랬잖아요. 잠깐 헷갈려서 그러면 선을 계속 날리시면 돼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자, 이 선이야. 그럼 얘랑 관련된 선을 이 대각선을 할 때는 이 선에서 했으니까 이 선에서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선을 날리는 거예요. 관련된 데. 자, 이 선을 다 날려서 정이 안 되면 여기서 하나씩 돌려버리세요. 그럼 얘는 안 되죠. 여기 안 되는 게 이 선이니까 자, 얘는 패스야. 그러면 여기 얘랑 이 선과 연결된 선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도 날려보는 거예요. 얘는 여기야. 이런 아니야. 그럼 어디야 도대체? 찾아야죠. 이 선인가? 얘도 얘랑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찾는 거죠. 얘 아니네. 그러면 여기 남았네. 자, 얘인가? 선을 날려보는 거죠. 얼추 비슷해. 어쩔 수 없어. 정말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참 뭐 이상한 건데 정말 시험을 붙고자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은 안 되죠. 얘도 같은 선상인데 이 끝에서 내리면 잠깐만요. 라인 이걸 내리면 여기다 말니까 얘는 별개란 얘기죠. 결국 이 선과 만나죠. 다 같은 선이잖아요. 자, 다 연결을 하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그 중에 관련된 선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자 관련이 있죠. 이 코너랑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버벅댔는데요. 어쨌든 그 질문 올리신 분이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투상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뭐 원래 좀 버벅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해서 더 버벅댔네요. 점점 좀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버벅대고 이상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보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